예,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입니다. 어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희롱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김종철 씨는 당 대표직에서 사퇴도 하고 또 직위도 해제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서서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침내 국가기관으로서는 거의 처음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한심한 데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 박원순 씨 성추행 했다는 것을 지금 와가지고 이게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에 도대체 사법기관이 없는 건지, 또 한동안 피해 호소인이 오히려 또 그보다 더 정말 가관인 것은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이 기리는 박원순을 칭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서울시가 또 장례를 치른 것, 그것도 추모한다고 또 추모관 또 열어놓고, 이것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소위 민주화운동체와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의 도덕 파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추행, 성범죄 한 것도 도덕 파탄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성문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답니다. 도덕 불감증이 아닙니다. 도덕 파탄입니다. 그 조국 사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 그 명백한 그걸 조국이 무슨 죄가 있느냐? 조국을 사랑한다. 정경심을 사랑한다. 조국 수호, 검찰개혁, 그걸 또 엉뚱하게 또 검찰개혁을 또 갖다 붙이는 그런 놈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디 청문하는데도 조국, 추미애의 인사원칙을 그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문파의 지지를 받아야 그 권력을 유지하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은 그냥 구의원도 못 해봤고 장관도 못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런 온갖 자기네들의 부도덕한 일들이 드러나가지고 망신을 해가면서도 장관 하락하는 거, 저는 정말 처근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 박범계 씨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폭행 사건에 또 재산 은폐에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남인순 의원인가 그 사람은 또 사과는 또 많이 했더만요. 그 사과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책임을 느낀다면 공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이것들은요, 사과가 아니면 오히려 출세의 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 그런데 이거 이 성범죄가요, 꼭 그 성범죄가 이 진보 진영에서만 일어날까는 의문이지만은 아니죠.
오거돈, 박원순, 김종철 전부 다 혼자 자기들만이 도덕군자이냐 하는 사람들한테서 이게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성범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고 타락한 집단입니다. 타락한 집단이요.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 정말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국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서 옳지 않은 점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사실 저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책임을. 제가 오랫동안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민주당이 싫으니까 한나라당 찍고 한나라당 싫으니까 민주당 찍는 거야. 맨날 차악의 선택입니다. 또 당선 가능성만 보고 찍는 겁니다. 이래가는 정치가 안 바뀝니다. 무엇이 옳으냐에 따라서 투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래야 이게 정치가 바뀌지. 지금처럼 거대 양당 중에 덜 나쁜 쪽 하나 지지하겠다 이래가는 이게 안 바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야말로 진보 정치인입니다. 저는 정말 진보 이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이 뭐냐면 자아실현의 삶, 개개인의 자아실현이 보장되는 사회. 왜? 자아실현의 인간의 행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돈, 권력, 명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아실현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 자아실현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그런 가치관에 입각한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 사회와 같은 이런 문제 뭐냐?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 제가 이렇게 크게 말했지만은 지금 대량 실업, 소득 정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 파괴, 이게 코로나19, 미세먼지 이런 거. 그다음 인간성 상실. 이게 이제 말하면 성범죄, 또 아동 학대, 심지어는 자녀 학대. 참 이 자녀 학대라는 말, 이 학교 폭력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학교하고 폭력하고가 이게 일반화될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또 자녀 학대가 자녀요. 뭐 과잉 자녀 사랑이 학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진보 진영의 이러한 행태는 도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념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바보들입니다. 사물을 바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 정의당 전에 통합진보당, 지금 이걸 민생당으로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북한 주체사상을 진보로 간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정권이 진보 정당입니다. 북한 사회가 진보 사회입니다. 인민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탈출하는 나라. 인민이
공포에, 정치적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박수 치는 거 보이시죠? 박수 치는 거.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게? 그걸 진보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주사파들. 저는 통합진보당, 지금 이제 민생당으로 옮겨가지고 지금도 뭐 이석기 석방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한쪽이 뭐냐, 진보정당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진보 이념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좀 많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또 그것도 제대로도 아닙니다. 틀린 사람들이 뭐 하나 제대로 따르겠습니까? 전부 다 이기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기심에. 그러나 크게 보면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이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또 우리 사회에서도 진보로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맨날 노동자 농민 찾습니다. 그 다음 또 빈곤층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요, 노동자 위한다고 하는데 어떤 노동자 위하느냐? 민주노총을 위합니다. 저 진보정당이요, 전부 다 정치 후원금도 가장 빨리 후원금 액수 1억 5천만 원 채웁니다. 왜 그러냐? 민주노총에서 내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은 개개인이 10만 원씩 안 내도 그냥 격리관지 뭐 격리과에서 쫙 그냥 일괄적으로 쫙 그냥 띄고 일괄적으로 나중에 또 세금으로 또 환급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아닙니까? 기득권 우리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 말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아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기생하는 게 누구냐? 정의당입니다. 그런 자들이니까 그게 무슨 뭐 도덕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로는 성범죄 저지르죠. 나이 정말 이 김종철 씨 그래도 뭐 좀 우선 뭐 당장 이제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는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에서부터 뭔가 좀 새로운 길을 좀 갈까 하는 좀 기대도 좀 있었는데 이분의 이 사람 보니까 참 문제야. 그 성희롱 사건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은 1월 15일인데 그게 뭐 그랬으면요 보나마나 맨정신에 저는 했을까 싶네요. 또 뭐 밥을 먹으면 또 술도 한 잔 당연히 했겠죠. 뭐 술 한 잔 먹어서 그래도 다음날 술 깨면요 진짜 반성하고요 뭘 책임을 느껴야죠. 20일날 기자회견 하는데 무슨 뭐 성범죄 있으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든지 이중잣대입니다. 이 만약에 장혜영 의원이 밝히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의당은 진보정당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진보정당이 아니고 특히 진보정당은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또 인권을 중시해야 됩니다. 이 정의당요 작년에 저 조국 사태 났을 때 제대로 비판한 분 제대로 안 한 정당 아닙니까? 핑계는 선거법 개정에 민주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선거법도 자기네들 원하는 선거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를 정치적으로 얻기 위해서 도덕적 판단을 거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보 정치인 행세하고 이 나라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언론이 문제입니다. 특히 한겨레 신문 이런 자들이 그걸 계속 진보정당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임대차 보호법, 이 임차인들 보호를 위한 법 그런 건 때로는 좋은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 만들었는데 그 결국은 임차인들조차도 어렵게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올바른
방안을 갖고 있어야 그것이 진보정당일 수 있지. 지난날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맨날 노동자 농민 찾고 빈곤층만 찾는 그런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도 제대로 유의하지 못하고 빈곤층도 제대로 유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보정당 당원 여러분, 당원들은 한편으로는 이기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 대의를 위해서 계속 그 당원하고 당비 내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각성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재난지원금 문제인데 이 문재인 정권이 또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분이 4월 달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보궐선거에.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난번에 벌써 맞추었어요. 3차 지원금은 좀 일찍 주고 4차 지원금은 보궐선거 직전에 4월 초쯤에 주려고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상생 연대 3법이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영업 손실보상법, 또 다른 하나는 협력이익공유법, 또 하나는 사회연대기금법. 이거 제가 뭐 자세한 거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요. 근데 물론 또 마침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제화하라. 이건 아주 그럴듯한 말 같지만은 이거 지금요. 이 코로나19 빨리 극복해야 되지. 이 재난 말하자면 이 자영업 손실보상법 만들어 놓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그냥 재판으로 끝날 겁니다. 소송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한 정도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전 또 어제 뭐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뭐 영업 손실률이 한 40몇 %밖에 안 된다. 심지어는 학원은 20%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학원 운영자들 보면 기가 막히겠더만요. 그동안에 그건 1년 동안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손해 액수를 굉장히 줄여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보상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나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또 사회연대기금법 이래 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돈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 세금 가지고 다 이 재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을 자꾸만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법의 치가 살게 되어 있어요. 계속 법 만듭니다. 계속. 법 계속 만들면 누가 좋은 일 보느냐? 공무원이 좋은 일 봅니다. 공무원. 이런 법을 자꾸만 만들어 놓으면 하나하나에 제가 따져서 말씀드리기 너무 오래 또 말씀드리면 안 돼서 그런데 하여튼요 이런 거는 전부 사회연대기금법. 이는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돈 내가지고 손해 많이 보면 상생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대기업이 무슨 봉입니까 봉? 일만 생기면 그냥 대기업 보고 돈 내라. 이런 걸 보고 이 기금 타는 거, 기금 이런 거 다 준조세입니다. 준조세. 우리나라는요 준조세가 너무 많습니다. 세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세금 낸 걸로 가지고. 그게 만약에 부족하면 세율을 올리는 게 오히려 옳습니다. 또 자꾸만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 부정의 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이처럼 이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예산은요,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먼저 보는 놈이. 전부 다 예산 빼먹기입니다. 이 지금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 예산이 아니고 재정인데, 그러나 보통 예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국가 재정
빼먹는 나라가 대통령부터 국가공무원까지, 심지어 요즘 기업하는 사람까지, 이제는 일반 국민들까지 전부 다 국가 예산 빼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공직자를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회요, 이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이런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 운영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 장 대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점이 이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들 특권 폐지를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회의원들 돈 좀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